전쟁, 국가 간의 분쟁을 힘으로 해결하는 것, 땅이나 자원 같은 제한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력을 이용해서 짓밟거나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무기와 더 강한 보호구를 개발했지만 초강대국들이 제대로 치룬 마지막 전쟁,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힘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인간을 동원할 수 있는가였지요. 전쟁이 벌어지면 인간이 죽습니다. 무기가 발달하고 방어 시스템이 개발되어도 전쟁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문제지요. 전쟁은 비극적인 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창작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류 최초의 이야기들 역시도 싸움과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를 구해주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전쟁은 인간을 흥분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적장을 베어넘기는 삼국지의 장수들이나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낸 잔다르크,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개마고원을 달리는 고구려의 장수가 생각나는 등 우리는 전쟁에서 일종의 짜릿함을 얻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체로 전쟁이 짜릿한 쪽은 승리한 쪽, 결과를 내지 못해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에 대한 기억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피난 희열과 포탄의 소리, 70년이 지난 지금도 남은 전쟁의 상흔인 이산가족들과 정치적인 논란들. 그렇다면 아예 패전한 쪽은 어떨까요? 그것도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에서 인류 사상 최초로 핵무기가 투하되어 패전한 일본 제국의 일개 병사 이야기. 구국의 영웅도 위대한 희생도 아닌 살아올 수 있는 전쟁에서 옥쇠를 강요받은, 옥쇠는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일본 만화계의 거장 미즈키 시게루 작가의 체험기를 바탕으로 한 1973년 만화 전원 옥쇠하라입니다. 전쟁을 다룬 작품이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명예로운 기사들이 하나씩 겨루는 결투, 장수들과 책략가의 모략과 계략, 거대한 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포화 속에서 빗발치는 총성 소리. 전원 옥쇠하라에서 나오는 전쟁이란 것은 생각보다 더 끈적하고 찝찝합니다. 1943년 말 태평양 전쟁에 일본 제국 초년병인 주인공 마루야마는 뉴브리튼 섬의 코코포에서 하루하루를 시키는 대로 보내고 있죠. 상등병이 모두 위안소에 갔으니 너희도 갔다 오란 말에 여기 미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대답을 했다가 턱을 맞고는 시키는 대로 가보거나, 비오는 날 강물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거나, 수로를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하거나, 간부 목욕물 데워오다가 고참에게 갈굼을 받거나. 어쩌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 중이 아닐 때 군대에서 하는 거랑 크게 차이도 없잖아.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정말로 적군이 있다는 것과 다쳤을 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마루야마가 속해 있는 바이엔 지대에서는 위에 언급한 전쟁을 위한 온갖 잡무를 하다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나무를 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것은 예산일이고, 강을 건너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히거나 아공 비행기에 5인 사격을 당해서 죽는 등 나라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나 영웅의 숭고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전쟁 속의 소모품처럼 죽어가는 군인들이 묘사되지요. 그들을 다루는 절차는 비인간적이기도 합니다. 적을 만나 총탄을 맞은 키야마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위생병은 유골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직 살아있는 키야마의 새끼손가락을 삽으로 절단해서 가져가기만 해요. 전쟁에서 군인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이런 잔혹한 상황을 비꼬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루야마가 소속된 이 소대에 있던 상등병 우에노가 악어에 먹혀서 죽자 성격이 나쁘던 우에노가 죽은 사실에 초년병들은 일제히 기뻐하고 그것에 면박을 주던 소대장과 중사는 시체만이라도 찾아주지 않는다면 우에노가 성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40명에 가까운 소대원들에게 우에노의 유해를 수색하라고 시킵니다. 다른 소대에서는 진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 소대가 하고 있는 유해 찾기는 쉬운 일이죠. 이것을 일주일 가까이 하던 와중 미즈모토 소대장은 간부들의 마작에 불려갑니다. 그곳에서 마작을 하다가 한 소리를 듣게 되죠. 넉놓고 있다가 목숨까지 버리게 될 수 있네. 고작 상등병 하나 죽었다고 병사 40명이 일주일이나 수색하다니 바보 같은 일일세. 이제 슬슬 시체놀이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나. 이 충고를 들은 소대장은 돌아가면서 생각하지요. 뭐야, 감시당하고 있던 건가? 이 에피소드는 비정하기 그지없는 전쟁을 블랙 코미디로 표현한 파트입니다. 사람이 죽은 상황인데도 병사들은 잘 죽었다 며 비웃고 있고, 그의 죽음을 이유로 쉴 수 있어서 기뻐하며, 소대장과 중사는 허울 좋은 이야기인 유해를 찾지 못하면 성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대장의 속내는 병사들과 똑같지요. 그의 죽음을 핑계로 작전에서 빠지는 것. 소대장에게 일가라는 간부들도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작 상등병 하나 죽었다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들도 병사 하나의 목숨은 신경도 쓰지 않죠. 우에노의 죽음을 일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삼는 소대장과 일륜이란 명분조차 통하지 않는 간부, 그리고 같은 운명이면서 서로의 죽음을 쉴 기회로 여기는 병사, 누구 하나도 개인의 죽음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비정하기 그지없는 구도입니다. 죽음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죽음 앞에 서 있는 전쟁 속의 병사들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 공통의 잔혹함, 인명경시나 고통스러운 생활뿐만 아니라 작가 본인이 복무했고 작품의 배경이기도 한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본군 역시도
꼬집습니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바이엔지대를 총괄하는 지대장과 중대장의 대립입니다.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지대장은 미군의 폭격 이후 돌격 부대를 편성하여 미군 부대를 공격하려고 하고, 중대장은 적과 아군의 전력 차이가 난다며 그 이야기를 적극 만류하지요. 하지만 지대장은 안다며 그 옛날 다인항공은 500명의 병사로도 수만 명의 적군과 맞붙지 않았느냐고 사력을 다하면 며칠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대장은 게릴라전을 벌이면 1년에서 2년은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 이후로 미군의 폭격이 본격적으로 심해지자 바이엔지대는 폐색이 짙어져 사실상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고 모두 죽느냐의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일본 제국의 군대가 어떤지 아시겠지만 이 작품에서도 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수원지를 차지하고 우리 군을 포위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옥수하는 것뿐. 자국 병사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무의미한 충성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일본 제국의 군대를 집약해 놓은 것처럼 지대장은 남은 인원들에게 옥수회를 지시합니다. 사실상 자살특공을 하라는 이야기죠. 지대장의 대사에서 광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력이 있을 때 전원 옥수하여 돌격하는 편이 그 얼마나 죽는 보람이 있겠나. 반대로 옥수를 하지 말자고 권하는 중대장의 대사는 작품의 핵심을 찌르지요. 어째서 음식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육지의 외딴 섬 같은 곳에서 죽어야 합니까? 이 고지가 그렇게까지 하여 지킬 필요가 있는 곳입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희극 아닙니까? 옥수에도 개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장의 권고에도 타도코로 지대장은 해야 할 일은 오직 옥수뿐 이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쩌면 작가가 겪은 타도코로라는 지대장 캐릭터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타도코로 지대장의 명령으로 전원 옥쇄를 실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남게 된 60여 명의 병사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소식에 라바올의 사령부는 옥쇄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명령을 거부한 세인트 조지곳의 생존 장병들을 비밀리에 말살하기로 결정합니다. 생존한 군의관은 장교에게 이야기하지요. 당신들은 의미도 없이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일본 이외의 군대에서는 싸우다 포로가 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군만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니놈 그러고도 일본인이냐? 군의관은 총으로 자결합니다. 이후로도 남은 장병들은 모두 옥쇄 명령을 받게 되고요. 미즈키 시게루의 전원 옥쇄하라는 전쟁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반전주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개전한 태평양 전쟁에 병사로 참전하게 되어 왼쪽 팔을 잃은 작가 본인이 담담하게 그려나간 일본 제국의 광기 어린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미즈키 시게루와 동시기의 만화가들, 전쟁을 겪어본 만화가들인 후지코 F 후지오, 데즈카 오사무 등은 자국의 전쟁을 비판하는 반전주의적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전원 옥쇄하라와 비슷한 작품으로는 나카자와 케이지 작가의 맨발의 개인이 있겠지요. 이쪽은 원자폭탄 투하 이후 살아남은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반전주의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물론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 추축국인 일본 제국의 작가들이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몇몇 분들에겐 굉장히 안 이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시작한 전쟁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크게 표현해 전쟁의 귀책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작품의 마지막에 마루야마는 죽게 되지만 그들이 당연하다는 듯 이용했던 위안소는 현지 여성들을 속여서 데려온 전쟁범죄였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은 식민지를 군합발로 짓밟았을 것입니다. 마루야마는 총이라도 갖고 싸우다 죽었지. 싸우지도 못한 채 전쟁에 희생당해서 죽은 일본의 식민지 국민들은 더 참혹하겠죠. 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의 만화가들은 반전을 노래하며 자국의 전쟁범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미즈키 시게루부터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겪은 내용들을 수필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데다가 작품에서 마루야마를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제비라고 외치는 노란머리의 미국인이었지만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일본 제국의 간부들이었죠. 비밀리에 그들을 말살해야 된다고 표현하면서요. 이 작품의 제목 전원 옥쇄하라부터 그들을 죽게 만든 주체가 누군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애국심과 충성심, 정신력을 이유로 자살특공을 명령하고 시도하는 전체주의, 더 멀쩡한 대안을 놔두고도 인간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는 인명경시, 태평양 전쟁이 핵공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일본군의 광기 어린 옥쇄를 실감나게 느끼고 싶다면 전원 옥쇄하라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일본 제국은 이렇게 일본군에게만 옥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천황을 위해서 민간인 모두가 옥쇄를 하라는 1억 총옥쇄론도 나왔었는데요. 누가 봐도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민간인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항복하지 않으려는 일본 제국의 광기를 보고 미국은 핵공격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었나봐요. 참고로 그 당시 일본 본토의 인구는 7천만이었으니 1억 총옥쇄의 나머지 3천만 인구는 어디였을지 상상이 가시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는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자국의 전쟁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수많은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그 역사는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그 작품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겠죠. 전체주의적 면모로 보였던 일본군이든 인명이 경시되는 잔혹한 전쟁이든 이런 작품이 남아있기에 그것이 끔찍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전해져 나가는 것이니까요. 여담으로 이 작품의 작가인 미즈키 시게로 역시도 한국에서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양의 만화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개개개의 기타로를 통해서 일본의 요괴들을 캐릭터화해서 미숙적인 요소들을 현대의 대중들에게 알린 사람이지요. 애초에 요괴라는 말이 다시 알려진 이유가 이 미즈키 시게로 작가의 만화 덕분입니다. 일본의 민속적 요소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일본식 요괴 판타지가 매력적인 작품이 된 것도, 캐릭터화된 요괴들이 나온 작품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도 미즈키 시게로의 연구와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도 이런 작가가 나와서 한국의 민속적인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리뷰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